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행당 뉴스입니다. 3월에 시작한 학기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4월 행당 뉴스에 이어 5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인의 성희롱 문제로 시작합니다. 지난 4월 우리 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강인의 성희롱 관련 제보가 게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 강의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김현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 6일 한양대학교 대나무숲에 올려진 한 제보글. 제보에 따르면 체육학과의 비 교수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수는 학생들에게 여자의 어떤 부분을 먼저 보느냐, 체력과 정력의 차이를 설명해봐라, 체위를 다르게 해야 오래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자를 볼 때 몸매를 어디를 제일 먼저 보냐, 일주일에 몇 번 하냐, 그런 성관계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셨죠.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이 많았지만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못했죠. 학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는데. 논란이 일자 지난달 10일 체육학과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된 교수들의 수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20일 예체대 체육학과 교수 일동은 올림픽 체육관 게시판에 장문의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의 강인의 차별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작년엔 성산품화와 외모 차별적인 시각을 담은 헬프사 강의, 외설적인 내용으로 문제된 겨울 계절 학기의 상상과 창조 강의, 최근엔 장애인 차별 논란이 크게 불거진 임양택 교수의 세계경제와 한국의 비전 강의 등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차별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총학생회는 페이스북을 통해 강인의 차별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쾌한 내용의 텍스트가 있었던 걸 어느 정도 바꾸는 변화를 실제로 이뤄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그걸 바탕으로 학기 중에도 차별 제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보가 10건 조금 안 되게 들어왔는데 차별 제보센터로 직접 제보가 들어오지 않아도 제가 그 차별 관련해서 담당자이기 때문에 교육의 현장인 강의 안에서 이 같은 차별이 만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일어나지 않도록 교수와 학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HBS 김연홍입니다. 5월 26일을 끝으로 우리 학교의 봄축제인 대동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의 연예인 섭외가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김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우리 학교의 봄축제인 대동제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총학생회의 섭외로 이루어지는 연예인 공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대거 섭외하는 다른 학교에 비해 우리 학교의 연예인 섭외는 양적인 면에서 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의 연예인 섭외가 부족한 이유는 총학생회가 다른 학교처럼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아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 후원을 받는다는 게 단순히 기업 후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업 홍보 부스가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거나 학생들이 채워나가야 되는 그런 학교 안에 부스 자리들에 기업의 부스로만 그 자리가 뺏기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이 있고요. 하지만 이러한 총학생회의 방침에 불만을 갖는 제보가 우리 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기업의 후원 없이 축제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총학생회가 결정한 것이지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우들은 학생들을 위한 총학생회라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도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솔직히 축제 때 연예인 보는 게 학생들의 큰 관심사잖아요. 총학생회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 총학생회만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좀 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 섭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후원을 받는 것은 학생이 중심이 되는 축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축제 연예인 섭외에 관심을 갖는 만큼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HBS 김영재입니다. 우리 학교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은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에 학교가 기숙사를 신축하려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막혔다고 합니다. 김현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7일 한양대 학생들이 거주하는 사근동 행당동 일대에는
원룸업자와 임대업자들이 내건 기숙사 건설 반대 현수막들이 보였습니다. 한양대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갈등은 신축 계획이 공개된 2015년 시작돼 올해 구청이 본격적으로 심의를 시작하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학교와 재단 측이 수익을 얻으려고 기숙사를 짓는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또한 기숙사가 생기면 지역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룸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가 생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주민들하고는 또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겠지만은 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성동구청에서 뭐 허가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뭐 행정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정작 학생들은 주민들의 반대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취하는 학생들의 감소로 월세 수익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면서 학생 복지를 운운하는 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대나무숲 페이지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 근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반대 주민들이 청년 주거난을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한양대 기숙사 수용 비율은 11.4% 수준. 학생 10명 중 1명 정도만 기숙사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원룸 가격과 낮은 기숙사 수용률 사이에서 학생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거 보고 솔직히 학생 입장에서는 기숙사가 있어서 조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는데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가 40만 원? 관리비까지 하면은 5만 원 해서 45 한 달에 내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더 부담이 적죠. 이제 거기는 한 학기에 100만 원 좀 나왔으니까. 2015년 기준 타대학 출신 대학생들의 비율은 약 40%. 이들 중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년 주거난의 피해자로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67 생활관의 신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HBS 김연홍입니다. 지난달 23일 한마당에서 양성평등센터의 명칭을 성평등센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한양대 반성폭력 반성차별 모임 월담이 담당하여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양성평등센터에게 명칭을 성평등센터로 전환해달라는 질의서를 전달했고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월담을 비롯한 여러 학내 단위들은 기자회견에서 답변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성평등센터로의 명칭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에 걸쳐 우리 학교의 봄축제인 대동제가 진행됐습니다. 올해 대동제는 총학생회와 축제기획단이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와 개인 부스들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저녁에는 루터스가 중심이 된 응원제와 학생들이 참여한 한양가요제 등이 학우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6월 7일과 9일에는 총학생회가 개최한 더 좋은 축제를 위한 한양인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구옥약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과 사람의 입은 막으면 썩는다는 뜻인데요. 4대강 사업 때 쌓은 보로 인하여 썩은 물이 몇 년 만에 수문 개방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회의 폐단이 고인 보를 허무는 일일 것입니다. 행당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